한양의 밤거리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곳, 명월관. 그곳에 으뜸 기생 홍매는 아름다운 외모 뒤에 차가운 복수심을 숨기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본래 억울하게 집안이 몰락한 왕족의 후예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져야 했던 그 비극적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묶여버렸지요. 홍매는 기생이 되었지만 다른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읽는 눈을 가졌습니다. 굶주린 나날들 속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낡은 관상서는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어린 홍매는 밤낮으로 그 책을 연구하여 얼굴에 새겨진 운명을 읽는 비범한 능력을 얻게 되었지요. 또한 그녀의 방 깊은 곳에는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나라의 권력을 쥔 모든 양반과 권력자들의 치명적인 약점과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그녀의 복수심은 차가운 강물처럼 이 장부를 통해 권력자들을 서서히 옥죄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홍매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밀이나 지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관상 능력은 그녀가 잃어버린 운명을 되찾아줄 복의 근원을 찾아내야 한다고 알려주었지요. 그것은 바로 천하를 얻을 제왕의 상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홍매는 매일 밤 언젠가 만날 사내를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그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기다림은 끝이 났답니다. 명월관의 그 화려한 방에 평소와는 전혀 다른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낡은 무명 두루마기 차림의 젊은 사내였지요. 그는 다른 양반들처럼 허세를 부리거나 추파를 던지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청했습니다. 홍매가 사내의 얼굴에 무심코 시선을 던졌을 때 그녀의 온몸은 차가운 충격으로 얼어붙었답니다. 홍매의 눈에 비친 것은 평범한 사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썹은 용이 승천하는 듯하고 콧대는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하며 귀는 부처의 그것처럼 넉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오랫동안 그림으로만 그려왔던 천하를 얻을 제왕의 상이었답니다. 홍매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와 운명을 걸고 찾던 그 복의 근원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홍매는 즉시 사내를 자신의 비밀스러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소의 고고한 기생의 모습이 아닌 한 여인으로서의 매력을 최대한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사내에게 술을 권하고 자신의 뛰어난 재주를 모두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오면 당신은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속삭였지만 사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홍매의 화려한 시선은 피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홍매님의 지혜와 재주는 고귀하나 소인은 그저 평범한 삶을 바랄 뿐입니다. 운명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홍매는 놀랐습니다. 다른 양반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정신을 잃었지만 이 사내는 달랐습니다. 홍매님의 눈은 밝으나 그 눈에 탐욕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운명은 때로 탐욕으로 인해 빛을 잃습니다. 고귀한 상을 함부로 거래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녀는 사내의 정체를 간접적으로 밝혀 신뢰를 주려 했습니다. 소인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겉모습과 달리 이미 오래전 큰 은혜를 베풀어 한 집안의 운명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홍매의 정확한 통찰의 사내는 드디어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눈빛이 흔들렸답니다. 그는 홍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홍매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최종 무기, 즉 거래를 제안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때로 사람의 지혜와 결의가 천기를 바꿀 수 있다는 사내의 말에 홍매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족의 피와 복수의 비밀을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기생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족 핏줄을 이어받은 여인입니다. 저의 목표는 가문의 명예와 복을 되찾는 것입니다. 홍매는 자신의 비밀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장부에는 좌이정 김대감을 포함한 모든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의 약점과 거짓말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제왕의 상과 나의 지혜 그리고 이 비밀을 거래합시다. 당신이 천하를 얻는 순간 나는 잃어버린 운명을 되찾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내는 홍매의 제안과 그녀의 복잡한 눈빛을 한동안 응시했습니다. 이 거래는 단순히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운명과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엮는 중대한 결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사내는 입을 열었답니다. 그의 대답은 홍매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홍매가 자신의 왕족 정체와 비밀 장부를 건 거래를 제안했을 때 사내는 깊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의 제왕의 상은 흔들림 없이 고고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홍매님, 당신의 능력과 복수의 결의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거래로 얻는 것은 진정한 제왕의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정보가 아닌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지혜로 천하를 얻고자 합니다. 홍매는 사내의 지혜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그녀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지요. 이 사내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싶은 새로운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때부터 홍매는 사내의 행보를 은밀하게 돕기 시작했답니다. 사내가 작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 치르는 시험에서 홍매는 자신의 비밀 장부를 열어 경쟁자들의 치명적인 거짓말이나 약점을 파악했지요. 홍매는 그 정보를 사내에게 익명으로 흘려보냈고 사내는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매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홍매는 사내의 정성과 신뢰에 점차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몰락한 왕족의 후예가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사내에게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홍매의 명성과 비밀스러운 행동은 탐욕스러운 경쟁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바로 그때 홍매의 가문을 몰락시킨 원흉, 좌이정 김대감의 아들인 김진사가 명월관을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는 홍매를 대놓고 무시하며 그녀에게 정략적인 유혹을 시도했습니다. 명월관의 꽃이 어찌 이리 초라한 사내에게 마음을 쏟는가? 홍매, 나의 첩이 되어준다면 내 잃어버린 운명을 되찾아 주마. 홍매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지만 김진사는 홍매의 등 뒤에 감춰진 더 큰 비밀을 눈치채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홍매가 권력자들의 약점을 모아 협박하고 다닌다는 누명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홍매는 자신이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가 유출된 것처럼 위장된 상황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홍매는 두려움에 떨며 사내에게 사실을 고백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홍매님, 명월관에 떠도는 소문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홍매님의 관상이나 소문이 아닌 홍매님이 보여준 따뜻한 은혜와 정성을 믿습니다. 사람은 운명보다 마음이 고귀한 법입니다. 사내의 흔들림 없는 신뢰에 홍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홍매의 스승이었던 노인 관상가가 그녀의 꿈에 나타나 했던 충고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사내는 너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너의 운명을 바꿀 귀인이다. 이제 홍매는 자신의 복수심 대신 사내의 운명을 진심으로 돕기로 결의했습니다. 어느 날 좌이정 김대감의 아들 김진사의 탐욕이 마침내 무서운 결과를 낳았답니다. 김진사는 홍매가 사내를 돕는 것을 눈치채고 사내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는 잔혹한 꾀를 부렸지요. 저 사내는 관직 시험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했으며 몰락한 이 역적의 무리와 내통하여 역모를 꾀하고 있다. 결국 사내는 거짓 누명 아래 포박되어
차가운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제왕의 상을 지닌 채 세상의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야 하는 최대의 위기였지요.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사내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매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신뢰를 떠올렸답니다. 운명은 정해져도 사람의 마음이 천기를 바꿀 수 있다. 사내는 스스로의 결의를 다지며 억울한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에 홍매는 삶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매는 기운을 차리고 자신이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김진사의 얼굴은 이전에 보았던 양반들과는 달랐습니다. 홍매는 은밀한 지하 은신처에서 가문 복원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왕족의 마지막 유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유물을 팔아 거금을 마련하여 김진사의 아버지인 좌이정, 김대감에게 뇌물로 바쳐 사내를 빼내려는 극한의 결심을 했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김진사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세상의 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매는 관상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김진사를 무너뜨릴 반격의 꾀를 짜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의 가장 큰 약점, 즉 아버지 김대감의 비밀과 돈벼락에 대한 집착을 이용하기로 했지요. 홍매는 밤을 새워 정교하게 작성한 협박 서신을 김진사에게 은밀히 보냈습니다. 내가 무고한 사내에게 씌운 누명을 당장 거두지 않으면 내 아버지 김대감의 비밀 장부를 세상에 공개하여 너희 가문을 파멸시키겠다. 너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니 현명하게 판단하라. 이 협박은 김진사를 공포에 떨게 했지만 홍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김진사의 탐욕을 더욱 부추겨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 두 번째 꾀를 실행했습니다. 홍매는 김진사가 가장 신뢰하는 아랫사람을 통해 거짓 정보를 흘려보냈습니다. 제왕의 상의 비밀은 감옥에 갇힌 사내의 목숨에 달려 있으며 그 비밀을 통해 천문학적인 돈벼락이 숨겨진 명당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 거짓말은 김진사의 탐욕에 불을 질렀습니다. 김진사는 사내의 누명 철회나 아버지의 비밀 같은 것은 잊은 채 오직 돈벼락과 명당에 눈이 멀어버렸답니다. 홍매는 김진사에게 거짓된 명당의 위치와 특정 시간을 알려주며 그를 유인했습니다. 운명을 돈으로 거래하려 했던 자, 이제 그 탐욕이 너의 인과응보가 되리라. 홍매는 이 모든 꾀가 성공하면 사내를 구하고 김진사를 파멸시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이제 왕족의 유물도 복수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사내의 운명을 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제 홍매의 지혜가 만든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가 탐욕에 눈이 멀어 그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이 이야기의 진정한 반전이 시작되었지요. 홍매가 던진 거짓된 명당과 돈벼락이라는 미끼는 김진사의 탐욕을 완전히 사로잡았답니다. 그는 아버지 김대감의 비밀이나 억울하게 갇힌 사내의 누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오직 홍매가 알려준 거짓 명당의 위치로 밤중에 하인을 이끌고 달려갔습니다. 홍매가 지시한 그 장소는 한때 김진사가 부정을 저질러 몰래 시체를 묻었던 황폐한 땅이었답니다. 김진사는 땅을 파헤치다 돈벼락 대신 그가 저질렀던 죄의 증거물과 함께 역모를 꾸민다는 다른 세력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홍매가 김진사의 탐욕을 이용해 교묘하게 파놓은 덫이었지요. 현장에 출동한 관군들에게 김진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의 추악한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몰락 소식은 그의 아버지인 좌이정 김대감에게도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홍매의 협박 서신에 대한 두려움과 아들의 파멸로 인한 충격으로 김대감은 모든 것을 잃고 권좌에서 물러나며 절규했답니다.
홍매의 지혜로운 복수는 그녀의 가문을 몰락시킨 원흉들에게 통쾌한 응보를 안겨주었습니다. 김진사의 몰락은 곧 사내의 누명이 벗겨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내는 마침내 차가운 감옥 문을 나섰습니다. 홍매는 자신의 희생과 슬픔을 감추고 있었지만 사내는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답니다. 사내는 홍매에게 다가가 그저 눈빛으로 깊은 감사와 신뢰를 전했습니다. 말보다 깊은 정성이 담긴 눈빛이었지요. 홍매님, 덕분에 소인의 운명을 되찾았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홍매의 관상 능력과 지혜는 한양 전체에 널리 퍼졌답니다. 운명을 흔드는 여인이라는 소문은 홍매가 단순한 기생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고 그녀의 왕족 후예라는 정체마저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홍매에게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현 조정의 왕족들과 권력을 쥔 세력들은 홍매를 운명을 흔드는 여인이라며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홍매가 또 다른 역모를 꾀하여 왕자를 위협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했지요. 홍매는 김진사를 무너뜨렸지만 이제 나라 전체의 왕족과 권력이라는 더 거대한 운명과 맞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사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홍매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표와 비밀까지 포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사내의 그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비로소 자신의 제왕의 상이 뜻하는 바를 깨달았답니다. 홍매님은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복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소인이 홍매님을 지키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차례입니다. 사내는 홍매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녀를 위험에서 구하며 자신의 운명을 완성할 커다란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제왕의 상이 비로소 빛을 발하며 새로운 천하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홍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굳게 맹세했답니다. 홍매님은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복수와 꿈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홍매님의 운명입니다. 제가 홍매님의 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홍매는 사내의 진심에 비로소 평안을 얻었답니다. 그녀가 관상으로 찾으려 했던 운명이 바로 이 신뢰와 은혜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깨달았지요. 한편 현 조정의 왕족 세력은 사내의 제왕의 상이 불러올 파급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내의 덕목과 지혜를 공개적으로 시험하여 그의 자격을 박탈할 꾀를 내었지요. 왕족들은 사내에게 나라의 운명이 걸린 난제를 제시했습니다. 왕족 세력의 대표격인 대왕대비는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라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립니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덕목은 무엇이며 어떤 지혜를 보여줄 것인가? 모두가 당연히 쌀이나 구율미를 외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히 답했지요.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덕목은 희망이며 그것을 지킬 신뢰입니다. 쌀이 없으면 죽지만 희망이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를 잃습니다. 쌀을 나누는 것은 덕목이지만 백성에게 진심으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곧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내의 대답은 왕족들을 당황시켰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답니다. 홍매님, 더 이상 관상으로 운명을 점치지 마십시오. 이미 저를 구해주신 은혜와 백성에게 희망을 주려는 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정성과 은혜의 마음이 그 어떤 관상보다 강한 하늘의 기운을 움직일 것입니다. 홍매는 자신의 복수심의 근원이자 탐욕을 조장했던 낡은 관상서를 몰래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조용히 불태웠습니다. 운명을 바꾸려던 과거의 탐욕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사내와 함께 새로운 지혜와 복을 찾아 나설 결의를 다진 것이지요. 그는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가장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나라 전체의 복을 키우는 길이라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왕족 세력은 사내의 덕목과 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사내는 홍매에게 말했습니다. 홍매님, 당신이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저는 진정한 복은 나눔과 신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홍매님의 은혜를 갚고 이 나라에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줄 때입니다. 사내는 제왕의 상을 지닌 자로서의 지혜와 덕목을 모두 갖추고 홍매의 은혜를 등에 업고 운명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 나아갔답니다. 하지만 홍매는 마지막 남은 관상 능력을 통해 사내의 앞길에 뜻밖의 배신과 최후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은밀히 경고를 준비했습니다. 사내의 덕목과 지혜가 왕족 세력의 난제를 모두 통과하자 그들은 더 이상 사내를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최후의 시험이 치러지는 날, 왕족 세력은 사내를 환영하는 척하며 독이 든 술을 권하고 실패에 대비해 궁궐 깊은 곳에 자객을 숨겨두는 잔혹한 배신을 저질렀답니다. 사내의 제왕의 상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들의 탐욕은 끝을 몰랐던 것입니다. 홍매는 은신처에서 밤새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관상서를 불태웠기에 하늘의 기운을 읽을 수 없었지만 대신 순수한 마음의 눈이 뜨였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화려한 궁궐의 모습 대신 왕족 세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욕과 음모의 진실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홍매는 곧장 시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내가 독배를 들기 직전 홍매는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도련님 멈추십시오. 저 독은 당신의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을 해치는 탐욕입니다. 왕족 세력은 당황하여 홍매를 잡으려 했지만 홍매는 곧장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홍매는 과거 사내를 돕기 위해 익명으로 보냈던 정보가 담긴 서찰과 왕족 세력의 일원이 부정한 꾀를 부려 사내를 제거하려 했던 비리 증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홍매가 사내에게 베풀었던 작은 은혜가 왕족 세력의 거대한 음모를 밝혀내는 결정적인 반전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내를 제거하려던 왕족 세력은 그들이 심었던 음모와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관상이나 운명이 아닌 지혜와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사내는 홍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왕족의 시험을 통과한 것에 더해 진정한 덕이 새겨지며 제왕의 상이 완성되었답니다. 그의 운명은 오직 은혜와 신뢰를 통해 완성된 것이었지요. 왕위에 오를 명분을 완벽하게 갖춘 사내는 홍매에게 다가갔습니다. 홍매님, 당신이 없었다면 소인은 이미 탐욕에 눈이 멀거나 음모에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복수심을 버리고 관상서를 불태웠을 때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운명이고 나의 복입니다. 나와 함께 이 나라의 새로운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그녀는 후련한 미소를 지으며 사내의 손을 잡았지요.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을 쫓는 여인이 아닌 새로운 왕조를 여는 지혜로운 동반자가 되었답니다. 사내는 마침내 왕좌에 올랐답니다. 그의 제왕의 상은 이제 혈통이나 권력이 아닌 지혜와 은혜로 완성된 진정한 복을 상징하게 되었지요. 홍매는 왕비의 자리를 마다하고 지혜로운 조언자로서 왕의 곁을 지켰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심 대신 백성에게 복을 가져다 줄 지혜를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사내와 홍매는 덕목과 정성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통치 아래 나라는 눈에 띄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풍년이 이어졌고 탐욕이 사라진 백성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된 사내는 홍매를 찾아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홍매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지혜와 은혜 덕분입니다. 제가 제왕의 상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당신을 만나 당신의 복을 얻을 운명이었다는 뜻이겠지요. 당신은 저에게 왕좌보다 귀한 진정한 복을 주셨습니다.
홍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몰락한 왕족의 후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가장 지혜로운 동반자로서 자신의 복수심 대신 백성의 평안을 선택한 가장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내는 나중에 홍매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왕족 유물까지 포기했음을 알게 되었지만 홍매는 말했지요. 유물은 잃었으나 지혜와 은혜로 얻은 운명은 영원히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기며 마무리된답니다. 운명은 관상이나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베푸는 은혜와 따뜻한 지혜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운명인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훈훈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